12월 8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보시는 대로 금요일에 또다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을 했죠.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은 언젠가부터는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되어버렸죠.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하락을 지속하면서 디커플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 증시를 갖다 놓고 보면요. 지금의 한국 증시는 국내외 갖가지 악재를 소화하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7월 고점에서부터 빠져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월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악폭 영역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러한 반등 시도가 있었고, 가깝게는 12월 3일에 외국인이 양시장을 매수하면서 양시장 지수가 반등을 했죠. 이날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좀 봤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날 밤이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고요. 대통령의 탄핵 관련 혼란 국면을 맞이하면서 한국 증시는 또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아쉬운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염두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개인 생각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는 국내 정세 부분이 증시 등락에 영향을 주는 국면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내 정세가 향후 어떻게 풀려나가는가에 따른 증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은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의도하고 있고, 국힘은 총리와 당이 국정을 공동 운영해가면서 대통령은 이 선으로 후퇴하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국내 정세가 향후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국내 증시 영향이, 등락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관악폭에서 이제 국내 정세 악재로 추가로 빠지는 부분, 이 조정 구간은 향후 국내 정세가 안정을 찾을 경우에 다시 회복이 되는 구간이겠죠. 따라서 이미 관악폭 영역인데 이 과정에서 국내 정세 불안정으로 추가로 빠지는 이 구간은 길게 보면,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은 불확실하죠, 당연히. 그러나 길게 보면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낙폭에서의 기회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면서 대응 전략을 또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율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환율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1423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지난 2022년의 고점에 이제 또다시 저항이 될 것인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환율은 자 1400원과 그 다음에 1450원, 바로 이 마디가 중요합니다. 지금 요 거의 1423원이니까 이 중간 위치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환율이 1400원을 깨고 내려갈지 1450원을 뚫고 올라갈지, 돌파하고 올라갈지를 봐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외국인 수급하고도 관련성이 깊게 있겠지만은 1400원을 하향하는 쪽으로 가면은 증시가 급반등을 할 것이고, 1450원을 돌파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증시 약세 국면이 연장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율이 딱 이 중간점에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주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수급하고도 관련성이 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코스닥 시장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코스닥, 자, 아주 장기 연봉 차트를 볼게요. 연봉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닥의 연봉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 코스닥에서 6년 동안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분홍색 선, 즉 20년 이평선입니다. 20년 이평선, 연봉이니까 20년 이평선을 지금 6년째 지지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653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코스닥의 653포인트의 이 20년 이평선을 과연 지지할 것이냐 라는 게 추세적으로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라는 겁니다. 요 부분을 향후 흐름에서 또 체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코스피 PBR이 이제 0.85배 수준인데요. 자, 요걸 놓고 볼게요. 보시면은 한국의 이 코스피 PBR이 글로벌 다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현재의 코스피 PBR 0.85배에서 향후 만약에 장이 추가로 빠져서 PBR이 0.8배나 0.8배 아래까지 빠진다. 이럴 경우에는 시중 유동성의 동향을 또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지난 2020년에 코스피 PBR이 0.7배 초반 수준까지 빠졌을 때, 그때는 바로 요 구간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월봉 차트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구간이었죠. 여기요. 그죠? 이때가 코스피 PBR이 0.7배 초반 구간이었었는데, 이때는 시중 뭉탱이 유동성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수를 급반등시켰어요. 자,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이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추가로 빠져가지고 코스피 PBR이 0.8배 아래까지 빠진다. 이럴 경우에는 시중 또 이 큰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매우 어려운 한국 증시지만은 이번 국내 정세의 이 악재가 바닥을 만드는 마지막 수순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왜냐면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항상 그 나라의 증시 바닥을 만들어 왔어요. 과거에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 때, 금융위기 때죠. 그 다음에 이후에 유럽 증시는 유로존 위기, 즉 그러한 국가 위기를 겪으면서 증시의 바닥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이 갑자기 이제 국가적 위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이 악재가 만드는 저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는 변화의 타이밍을 차분하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대. 믿음이 가는 위치에서부터는 분할 매도로 물량을 모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만 조급하지 않게 확실한 변화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7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향후 이제 증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염두하고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측면이 의미가 크지 않은 국면일 수가 있어요. 국내외 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급에서 놓고 볼 때 지난 12월 2일에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약간 투매성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12월 3일날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반등으로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개인이 다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투매성 매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 초반에 국내 증시가 어떤 후속 흐름을 보이는지 요 수급을 고려할 때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네. 자, 매우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부디 한국 증시가 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원을 해보고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사항도 염두에서 이번 주부터 증시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